와웅 전국의 우공비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 구성 요소 간의 관계 관련해서 이제 이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한 거야?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 그지? 그런데 어느 관계에 해당하느냐? 요거를 잘 또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 구성 요소 중에서 비생물적인 요인하고 생물적인 요인 어떤 건지 알아둬야 되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파악하기가 쉬웠다. 그지? 그런데 누가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받는지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과 상호작용에 어느 관계에 해당하냐, 요 관계 파악이 중요했는데, 우리 드라마를 봐도 평소에 항상 삼각관계 정도 기본으로 나오고 복잡한 드라마 사각관계, 요새 오각관계도 나오더라. 그치? 그러면 관계를 파악해야지 드라마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 파악이 대단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게 되면 환경 요인하고 생물들 간의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개체군 A, B, C가 나와 있어. 그러면 요 나라고 나타낸 것은 서로 자, 뭘 하고 있는 거야?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는데 요 나라는 것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 개체군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개체군 내냐, 개체군 간이냐를 구별하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여기에 낚일 수 있다는 강조를 했어요. 그지? 그러면 간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물들이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바로 좀 체크가 되는데 또 많은 예들이 나와 있다. 이런 예들을 잘 봐줘야 된다고 쌤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 숲의 온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낮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숲속에 이 나무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결국 자, 아래쪽은 상당히 어두침침해지고 습기도 많아졌어요 하는 것이니까 숲에 이제 많은 나무들이 자라면서 숲이라는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전체 그런 생태계에 그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준 거다. 그치? 그러면 자, 반작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바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마리의 기러기가 앞에 서서 이제 이끌 때 무리가 뒤를 쫙 따라가.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V자 라인으로 기러기들이 쫙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무리가 어떤 무리야? 같은 기러기 무리가 기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또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 요거는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리더제라고 그 앞에 제일 이제 앞에 가는 애가 누구야? 바로 이 리더 기러기가 되는 거지. 그치? 걔가 길을 잃으면 큰일 나. 걔가 막 이상한 데로 가버리면 다른 이제 무리들이 한꺼번에 이제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자, 요거는 그러면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 내가 아니라 개체군 간의 개체군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그치?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겠어요. 자, 요것도 낚시주의 항상 개체군 내하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체군들이 모이면 바로 뭐가 되더라? 군집이 되게 되더라. 그치? 그래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자,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란 용어로도 얘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 자세하게 뒤에서 또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생물 군집을 이루게 되고 이 생물 군집들만 따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돼? 비생물적인 요인들이 같이 있어야지 제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이 부족해. 그지?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같은 생물 군집 플러스 비생물적인 요인들이 같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맞는 정답은 오로지 기억밖에 없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생태계에서의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역시 자, 개체군 A, B, C 나와 있고 나 나와 있는데 가가 바로 작용, 나가 반작용이 되는군 하고 우리가 자, 그림 보고 바로 체크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치? 그런데 자, 지금 개체군 A는 최소 2종 이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체군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같은 종, 동일한 종끼리의 집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모여 사는 동일한 종의 개체 집단이 바로 개체군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최소한 2종 아니고 이제 한 종으로 구성되니까 1번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장마가 끝난 다음에 토양의 미생물수가 확 증가를 했네. 요런 이 미생물들은 자, 주로 이제 세균 같은
같은 것들이 많은 거지. 그치? 수분을 무지무지 좋아해.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마구마구 증식을 하게 됩니다. 토양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장마철에 특히 이제 집에 이 위생에 이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것은 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 물이 많아진 거다. 그지? 수분이 대단히 많아지다 보니까 미생물 수가 증가를 해서 요거는 바로 작용의 예가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분해자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그러면 이건 분해자의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런 유기물들이 뭐야? 다 생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분해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다른 생물체들을 주로 유기물, 생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상호작용에 해당한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더구나 이 분해자의 물질 대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스라소니하고 토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토끼를 스라소니가 주로 잡아먹거든. 그러면 스라소니는 포식자, 토끼는 피식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생물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나 자, 이제 이 생물 군집이 무생물적인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반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상호작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고, 자, 적도지방에서 멀리 갔어. 그러면 자, 점점 더 몸집이 커지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적도지방에 멀리 간다는 얘기 결국 극지방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추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말단부를 줄이게 됐어요. 우리 자, 더운 곳에 살게 되면 말단부를 느리게 되는 것을 우리 일단원의 사막 여우에서 기염 터지는 사막 여우에서 봤다. 그지? 근데 북극 여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귀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말단부를 줄이고 몸집이 커지는 것이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펭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자,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생물이 영향을 받은 것이니까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세요.